이 감정이 욕망이라면 오늘만큼은 욕망이고 싶었다. 혼자가 아닌 오늘 밤 여자로 남고 싶었다. 그가 내 단추를 하나하나 풀어내고 입술이 목선을 따라 내려올 때 나는 말 대신 숨을 삼켰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떨리는 살결 위로 스치는 그의 손길에 나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말없이 이어진 입맞춤, 포개진 숨결, 그리고 서로를 완전히 삼킨 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었다. 홀로 떠난 단풍 여행에서 마주친 남자, 그리고 민박집에서 서로를 허락한 그 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정유진은 63이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어느덧 9해. 그 사이 손주도 생겼고 머리엔 희끗한 잔털도 늘어났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자였다. 말 그대로 혼자였다. 누군가 곁에 있긴 했지만 그 누구가 부재한 채로 수년이 흘렀다. 그래서일까? 이번 단풍 여행은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떠난 여행이었다. 가을 공기가 쓸쓸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딘가 내 안에 타들어가는 것을 멈추고 싶지 않아서.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계곡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햇빛은 약했고 바람은 부드러웠고 그 안에서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나도 누군가와 걷고 싶다. 그 마음을 들킨 듯 그때 누군가 유진 옆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키는 크고 옅은 갈색 모자를 쓴 남자. 흰색 셔츠에 조끼를 입은 모습은 낯설면서도 편안해 보였다. 혹시 여기 방금 체크인하신 분이세요? 그가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남자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오늘 들어왔는데 방 배정 받으려면 사장님 좀 기다리셔야 할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럼 같이 기다릴까요? 말은 짧았지만 그 대화만으로도 어쩐지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몸을 일으키는 느낌이었다. 함께 앉은 마루 끝에서 둘은 서로의 발끝만 바라봤다. 그리고 이름을 물어보기도 전에 그의 손에 들린 카메라가 말을 걸었다. 단풍 사진 찍으러 오신 거예요? 그냥 마음 정리하러요. 그런 거 사진으로는 안 찍히잖아요. 그 대답에 남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진가도 여행 작가도 아니었다. 그저 은퇴 후 전국을 돌며 가을마다 이 계곡에 머무는 한 남자. 이름은 하도윤, 65. 그날 서로의 나이를 물은 건 저녁을 먹고 난 뒤였다. 계곡 아래서 함께 앉아 지난 유자차를 나누던 그 순간이었다. 아무도 없어서 좋네요. 도윤이 먼저 말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고 바람에 흩날리는 단풍잎만 바라봤다. 이런 고요함 속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일 줄이야.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다시 잠을 못 이뤘다. 외로워서도 두려워서도 아니었다. 자꾸만 떠올랐다. 계곡물처럼 말없이 흐르던 그 사람의 눈빛. 함께 걷던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그리고 자신의 손끝에 닿은 그의 무릎 옆 온기까지. 이런 감정, 이 나이에 다시 느낄 줄 몰랐는데. 그 밤 이후 유진의 마음은 조용히 선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이튿날 계곡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다. 마당에 서 있던 감나무 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붉은 잎과 노란 감이 함께 흔들렸다. 유진은 이른 아침부터 조용히 짐을 챙겼다. 대단한 여행 코스는 없었지만 계곡 위 산책로를 따라 걷기로 마음먹은 하루였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선 순간 그가 있었다. 하도윤. 전날 촛불 아래 얼굴을 마주했던 그 남자. 그는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혹시 오늘 어디 가세요?
유진은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걷기 좋은 데를요. 그 짧은 말에도 도윤은 더 묻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유진 옆에 섰다. 같이 걷겠다는 뜻이겠지. 거절하지 않았다. 굳이 이유도 없었다. 말없이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유진의 아침은 낯설게 따뜻했다. 산책길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단풍은 절정을 지나 있었지만 바닥에 쌓인 붉은 잎들로 길은 오히려 더 예뻐 보였다. 말없이 걸으며 유진은 가끔 옆을 흘끗 바라봤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 없음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로였다. 괜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조금 덜 외로울지도 모르겠다는. 계곡 중턱에 다다랐을 때 도윤이 작게 물었다. 목마르시죠?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가방 안에서 작은 텀블러 하나를 꺼냈다. 따뜻한 보리차였다. 텀블러 뚜껑에 부어 건네는 그 손길이 어쩐지 조심스러워 보였다. 입 대셔도 돼요. 저 혼자 쓰는 거니까. 그 말에 유진은 작게 웃고 말았다. 그 순간 서로 눈이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 웃음 속엔 말로 다 담기지 않는 감정이 있었다. 왜 저 사람의 온도는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내 옆에 있었던 것처럼.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이 코스는 예전에 한 번 왔었어요. 그땐 혼자였는데 지금은 괜찮네요. 그 말의 끝이 조금 떨렸다. 유진은 굳이 묻지 않았다. 과거를 들춰낼 이유도 관심 있는 척할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점심즈음 둘은 산 아래 작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도윤이 싸온 사과를 반으로 갈라주었다. 그는 왼손으로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기며 유진에게 건넸다. 그 손끝에 묻은 사과즙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리고 그 손이 유진의 손등에 살짝 닿았다. 길지 않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닿음이 유진의 마음을 오래 흔들었다. 이런 손길이 그리울 줄이야. 말없이 씹은 사과가 이상하게 목에 걸렸다. 그날 하루 둘은 별다른 말 없이 산을 올랐고 저녁이 되어서야 민박으로 돌아왔다. 도윤은 먼저 인사를 건네며 방으로 들어갔다. 유진은 현관 앞에 앉아 붉은 저녁 노을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 남자와 좀 더 같이 있고 싶다. 내일 그도 떠나지 않기를. 이상했다. 원래 혼자 있으려고 왔던 여행이었다. 누구와도 말 섞기 싫었던 마음이 이틀 만에 이렇게 무너지다니. 하지만 이상하다고 해서 억누를 수 있는 감정은 아니었다. 유진의 가슴 안에서 그 남자의 체온은 조용히 번지고 있었다. 민박집 마당에 조명이 켜진 건 밤 8시를 넘긴 무렵이었다. 작은 전구들이 처마 아래에 달려 주황빛으로 흔들리며 고요한 공간을 채웠다. 정유진은 따뜻한 후리스 점퍼를 걸친 채 현관 앞 평상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캔맥주가 한 개, 작은 안주로 가져온 오징어채가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가 다가왔다. 하도윤. 오늘 하루 묻지도 않고 걷던 그 남자. 추우시진 않아요? 그의 말에 유진은 작게 웃으며 맥주를 들어 보였다. 이게 있어 괜찮아요. 도윤도 옆에 앉았다. 둘 사이에는 말없이 열린 캔 하나가 더 놓였다. 이런 밤 같이 맥주 마실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이야. 도윤은 묻지 않았다. 왜 혼자 여행을 왔는지, 가족은 있는지, 혹시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지. 그 침묵이 유진에겐 너무 따뜻했다.
유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실 여기 몇 년 전에도 왔었어요. 그땐 남편이랑요. 도윤은 놀라지도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만 조용히 끄덕였다. 지금은 없어요. 좀 오래됐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이젠 괜찮은 척은 하게 되더라고요. 도윤은 입술을 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캔맥주를 들어 유진의 잔에 부딪혔다. 짠! 작고 투명한 소리가 가을밤을 가르며 울렸다. 그 순간 유진은 깨달았다. 이 사람 말로 위로하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이구나. 맥주가 반쯤 비워졌을 때 유진의 볼끝이 살짝 붉어졌다. 바람 때문이었을까?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자신의 감정이 더 이상 오해일 수 없는 선에 이르렀다는 걸. 그가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저 자신을 바라보는 그 순간 유진은 고개를 돌렸다. 마주친 눈. 서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입술 대신 이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문다. 그 눈동자 속에서 유진은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아차렸다. 그날 밤 둘은 마당 끝까지 함께 걸었다. 계곡 소리가 들리는 자리까지 말없이 나란히 걷고 때론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서로의 손등이 스치고 떨리는 숨결이 팔에 닿았을 때 유진은 피하지 않았다. 도윤도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입맞춤은 없었다. 포옹도 없었다. 다만 그 짧은 접촉 하나가 이제 곧 무너질 선의 가장자리에 우리를 세워두고 있었다. 그 사람도 알고 있겠지. 내가 지금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밤은 깊어졌고 마당의 불빛은 잦아들었으며 둘은 그 자리에서 긴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엔 이미 수많은 말들이 오갔다. 그중 하나는 분명 내일 당신 방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말이었다. 그리고 유진은 그 가능성을 거부하지 않기로 했다. 밤 10시를 넘긴 무렵이었다. 갑작스럽게 꺼진 전등. 민박집 전체가 정전이었다. 사장님은 발전기를 점검하겠다며 밖으로 나갔고 다른 손님들은 이미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은 상태였다. 정유진은 조용히 거실 쪽으로 나와 작은 촛불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렸다. 도윤도 이내 그 곁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 없었다. 낯설지 않다는 게 이토록 빠르게 느껴지는 건 언제부터였을까? 도윤은 조용히 자신의 가디건을 벗어 유진의 어깨에 걸쳤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유진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가디건 안쪽으로 손을 모았다. 잠시 후 도윤이 작은 스피커에서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쇼팽의 녹턴. 낙엽이 창가를 스치는 소리와 겹쳐 거실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해졌다. 촛불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 빛 아래서 유진의 눈동자는 유난히 깊어 보였다. 도윤은 천천히 유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 여자의 안에는 슬픔도 외로움도 그리고 지금은 조용히 피어오르는 욕망까지 다 들어있다. 말없이 마주한 눈빛, 움직이지 않는 두 사람, 그저 숨소리와 음악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리고 도윤이 입을 열었다. 지금 이 순간 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유진은 한참을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냥 곁에 있어줘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도윤의 손이 유진의 손 위에 겹쳐졌다. 그 손은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천천히 손등에서 손목을 타고 팔을 따라 올라왔다. 어떤 감정은 설명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알아듣는다. 도윤은 유진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다. 목덜미가 드러났고 그 위로 도윤의 숨결이 떨어졌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입술이 목선을 스쳤다. 놀랄 줄 알았지만 놀라지 않았다. 거부할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몸보다 먼저 마음이 도윤을 끌어안고 있었다. 누구도 이 마음을 꾸짖지 않기를, 이 욕망이 죄가 아니기를. 촛불은 더 많이 흔들리고 있었고 방 안 공기는 더 뜨거워졌다. 유진은 도윤의 손길에 천천히 기대어 앉았다. 등과 허리를 감싸는 손, 눈을 감고 그의 가슴에 머문 이마,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밤 유진은 분명히 느꼈다. 자신의 마음이 몸보다 먼저 문을 열었다는 걸. 하도윤의 손길은 느렸고 조용했다. 정유진은 그 손끝이 어깨선을 지나 자신의 등 아래로 흘러내릴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동자는 천천히 그를 향해 닫혀갔다. 이 감정이 욕망이라면 오늘만큼은 욕망이고 싶다. 혼자가 아닌 오늘 밤 여자로 남고 싶다. 가디건이 벗겨지고 셔츠 단추 하나하나가 풀려가는 동안 둘은 시선을 떼지 않았다. 촛불 아래 무너지는 속살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났던 건 서로의 눈빛이었다. 도윤은 말을 하지 않았다. 입술로 유진의 쇄골을 천천히 덮었다. 숨소리는 억눌린 채 마치 시간을 씹듯 그의 입술이 유진의 몸 위를 따라 움직였다. 유진은 입술을 꼭 다문 채 그 모든 감각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숨을 참는 건 몸의 떨림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목선 아래, 가슴 그리고 허리를 감싸 안은 그의 팔은 더 이상 머물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의 조심스러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서로의 온도를 삼키듯 입술이 이어졌고 숨이 얽혔다. 유진은 그의 어깨 위에 이마를 묻고 소리를 삼켰다. 그녀의 등을 감싸 안은 손은 마치 오래된 악보를 연주하듯 정확하고 따뜻하게 움직였다. 아무 말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정직하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 그 밤 유진은 한없이 부드럽게 무너졌다. 도윤은 조용히 그녀를 품었다. 그리고 끝내 침묵 속에서 서로를 완전히 삼켰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속엔 지난 수년간 참아왔던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픈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 밤 한 사람은 다시 여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여자를 품는 남자였다. 촛불이 꺼진 뒤에도 방 안의 온도는 식지 않았다. 그리고 유진은 알았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는 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침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다. 방 안엔 아직도 도윤의 체온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지만 그 따뜻함보다 더 먼저 느껴진 건 낯선 정적이었다. 정유진은 누운 채로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 있던 도윤은 이미 일어나 옷을 다 입은 상태였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지만 둘 중 누구도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우린 선을 넘었고 그 뒤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셔츠를 주워 입고 머리를 정리하며 어제와는 다른 무게를 느꼈다. 밤새 그토록 가까웠던 사람과 아침이 이렇게 멀게 느껴질 줄이야. 커피 드릴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려다 작게 괜찮아요라는 말만 뱉었다.
그 말은 거절이었고 그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괜찮다는 말은 사실 괜찮지 않다는 뜻이란 걸 그도 알았을까? 둘은 각자 조용히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마당에서 마주섰다. 말없이 걷는 둘 사이엔 밤보다 훨씬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젯밤 그건.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말하지 말아요. 그 말에 도윤은 잠시 멈칫했다.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지 마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더 같이 걷자고 해줘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울림이 있었다. 그 사람을 밀어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밤의 감정을 아침의 말로 더럽히고 싶지도 않았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다시 단풍길을 걸었다. 말없이 어제처럼.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건 어제가 아니라는 걸. 어깨가 닿아도 이젠 우연이 아니고 눈이 마주쳐도 그저의 시선이 아니라는 걸.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했던 그 밤을 마주보지 않고 조심스럽게 돌아보며 걷게 될 것이다. 그날 오후 유진은 혼자서 방 안창가에 앉아 있었다. 도윤은 근처 카페에 나가 있었고 그가 없는 그 짧은 공백이 어쩐지 훨씬 더 길게 느껴졌다. 방 안엔 어제 그가 벗어놓고 간 셔츠가 침대 머리맡에 걸려 있었다. 유진은 조용히 손끝으로 그 셔츠를 만졌다. 그리고 천천히 이마를 눌렀다. 나 너무 멀리 왔을까? 혼자였던 시간보다 이틀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사실에 유진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해가 천천히 산 너머로 기울었다. 단풍잎은 더 붉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정유진의 마음엔 다시금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도윤은 돌아오지 않았다. 말없이 나간 뒤 몇 시간째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방 안엔 기묘한 정적이 흘렀고 유진은 두 손을 무릎에 올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었을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의 잠깐 틈이었을까?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도윤이었다. 손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속엔 따뜻한 붕어빵 2개가 들어 있었다. 미안해요. 갑자기 좀 걷고 싶어져서요. 그는 유진 앞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붕어빵 하나를 내밀었다. 유진은 받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하도윤 씨는 왜 혼자세요? 그 질문에 도윤은 숨을 고르듯 긴 침묵을 가졌다. 이혼했어요. 벌써 10년이 넘었죠. 자식들도 있지만 다 떠나고 나니 사람보다 고요한 풍경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는 웃지 않았다. 그 말은 무표정한 얼굴로 흘러나왔다. 당신은요? 왜 이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어요?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사람 제가 손을 잡고 있었을 때 눈을 감았어요. 그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떠나요. 남편은 조용히 갔고 나는 너무 오랫동안 그 빈자리에 스스로를 가뒀다. 그 말 뒤로 거실은 오래도록 조용했다. 그리고 도윤이 조심스럽게 유진의 손등을 덮었다. 이번에는 유진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손길엔 동정도 위로도 없었다. 그저 같은 외로움이 다음 감촉이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아무도 말 걸지 않는 밤에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불을 끄고 잠들었겠지. 유진은 손등 위로 올라오는 그 온기에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꺼냈다. 그럼 우리 같이 외로워 볼래요? 도윤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조금 더 꼭 잡았을 뿐이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아침, 정유진은 조용히 일어났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하도윤은 아직 자고 있었다. 숨소리는 고르고 표정은 평온했다. 유진은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가디건, 작은 파우치, 책 한 권, 그리고 아직 비어있는 노트. 모든 것이 들떠있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이 사람과의 기억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할까? 몸에 남은 체온까지 집에 데려가도 될까? 그녀는 현관에 운동화를 꺼내 신으며 잠시 숨을 멈췄다. 그리고 방 안으로 조용히 돌아가 하나의 메모를 탁자 위에 남겼다. 잘 지내요. 이 계절, 이 자리에서 우리 둘 다 참 고마웠어요. 그 순간 도윤이 눈을 떴다. 잠결 속에서도 유진의 뒷모습이 자신을 떠나는 장면임을 직감했다. 그는 급히 몸을 일으켜 유진의 이름을 불렀다. 유진 씨. 유진은 멈췄다. 천천히 돌아봤지만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말없이 가려고요? 이게 더 깔끔하잖아요. 그 짧은 말에 도윤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다. 어젯밤 그건 그저 감정이었어요.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죠. 유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는 이유는 다시 상처받을 용기가 없어서다. 도윤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저는 그날 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유진의 말에 순간 모든 대화가 멈췄다. 도윤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 대신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그래요, 지금은 가세요. 하지만 나는 여기 있을게요. 이 계절이 끝날 때까지 당신이 혹시라도 돌아오고 싶다면. 그 말에 유진은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왜 이렇게 아프지? 이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그저 며칠이었을 뿐인데. 그녀는 결국 가방을 메고 민박집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기차 안창 밖을 바라보며 손가락 끝으로 유리창에 이름 하나를 써내렸다. 하도윤. 그리고 작은 한 줄을 그 아래에 남겼다. 고마웠어요. 그 사람. 하도윤은 그날 이후 민박집에 남아 있었다. 정유진이 떠난 자리엔 텅 빈 침대와 접지도 못한 가디건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계곡 산책길을 혼자 걸었다. 같은 길, 같은 풍경, 하지만 전혀 같지 않은 시간. 그와 유진이 함께 걷던 흔적은 낙엽 아래로 천천히 묻혀가고 있었지만 도윤의 마음만은 그대로였다. 그 사람은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의 숨결 안에 머물러 있다. 이틀이 지나고 그는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서울로 올라갔다. 그녀가 처음 말했던 동네, 그리고 가까스로 떠올린 작은 단서들. 고요한 아파트 단지에 혼자 산다. 근처에 단풍 잘 드는 공원이 있다. 그 말들만을 단서 삼아 그는 직접 그 단지를 찾아 나섰다. 몇 시간을 걷고 몇 번을 되짚은 끝에 도윤은 유진을 발견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목도리를 두르고 작은 노트를 펼쳐든 채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그는 멀리서 멈춰섰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두 번. 그가 다가갔을 때 유진은 고개를 돌렸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 하나로 모든 감정이 다시 흘러넘쳤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오셨어요? 잊을 수가 없어서요. 그 말에 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며칠이 왜 이렇게 오래 따라오는 걸까요?
그날 이후 당신 얼굴이 하루도 안 떠났습니다. 도윤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다. 당신도 나처럼 매일 생각했나요?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이 자신의 손등에 닿았을 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나 역시 그랬어요. 하도윤 씨가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오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 순간 도윤은 유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젠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나 같이 있고 싶어요. 그 말에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 말 하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서울 늦가을. 단풍이 거의 다 졌을 무렵 정유진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지하철역 근처 커피숍 앞에 서 있었다. 그 옆엔 하도윤이 서 있었다. 언제나처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한 눈빛으로. 그럼 진짜로 여기서 살아요? 유진이 물었다. 도윤은 웃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이 불편하면 말해요.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 살아봐요. 그 후에 다시 결정해도 돼요. 유진은 가만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짙어진 눈가 주름, 묻지 않아도 정직한 눈빛, 그리고 자신을 향한 오래된 기다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시작된 조그마한 한 달살이. 둘은 북촌 끝자락에 있는 작은 단층 주택을 빌렸다. 창밖으로 은행나무가 보이는 거실, 둘이 나란히 누울 수 있는 따뜻한 이불, 그리고 저녁이면 함께 끓여 먹는 라면 냄비 하나. 이상하게도 그 공간은 오래 함께한 부부처럼 익숙하고 편안했다. 사랑은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스며드는 거였구나. 도윤은 아침마다 유진보다 먼저 일어나 따뜻한 커피를 내렸다. 유진은 도윤이 읽다 만 책을 밤에 살짝 훔쳐 읽곤 했다. 말이 없어도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어느 날 유진이 조용히 말했다. 도윤 씨, 응? 이제 집에 가요. 그 말에 도윤은 놀라며 유진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녀는 작게 웃으며 덧붙였다. 당신 집으로. 혼자 살던 그곳, 이제 같이 살면 되잖아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계절은 또 바뀌겠지만 이 마음은 이 사람에게 멈춰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둘은 이불을 펴고 누운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눈을 감지하는 채 작은 숨결까지 들리는 거리. 도윤 씨, 응. 계곡 아래 그 촛불, 기억나요? 당신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유진은 살짝 몸을 기울여 그의 어깨에 이마를 댔다. 사랑은 때로 한 번의 불빛으로 시작돼 평생의 불씨로 남는다. 그 밤 말없이 이어진 포옹과 숨결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안착했다. 늦은 사랑이었지만 더디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기다린 만큼 조용하고 깊게